네, 안녕하세요. 영아기 발달에 대해서 오늘 알아볼 텐데요. 특히 그 중에서 신체, 운동 발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아기의 신체적인 성장을 이해하고 발달에 관한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이해를 넓히는 것이 오늘 수업의 목적이고요. 또 영아기의 기본적인 운동 기능을 이해하는 부분 또한 포함됩니다. 또 협응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이 개념을 이해하고 눈과 손의 협응 그리고 운동 협응 등을 설명할 수 있도록 이번 시간에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영아기의 뇌와 신경계 발달에 대한 부분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목차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오늘 영아기의 발달 중에 신체 발달, 그리고 운동 발달, 그리고 뇌 발달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일상에서 신체적 성장이 가장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는 시기를 우리는 바로 영아기라고 합니다. 출생 후 12개월까지 신체와 뇌의 성장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는데요. 이처럼 성장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시기이기에 성장 급등기라고 지칭합니다. 사춘기에도 똑같은 현상이 한 번 더 일어나죠. 그래서 영아를 제1 성장 급등기 그리고 사춘기를 제2 성장 급등기로 우리는 명명합니다. 영아기 발달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인 특성, 그리고 양육자와의 상호작용, 그리고 외부 환경 요인에 따라 전체적인 발달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영아기에는 전반적으로 감각기관이 발달하고 후반기에는 지능과 운동 능력이 발달하여서 자신의 신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설명하면 영아기를 구분하였을 때 전반기에는 감각기관을 중심으로 발달하고 후반기에는 지능과 운동 능력이 발달하여서 신체를 조정할 수까지 신체 조정까지 가능하도록 됩니다. 따라서 고개조차 가누지 못했던 신생아가 이제 스스로 움직이는 기동성이 있는 인물로 변하는 시기 바로 이 영아기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아이가 기는 것, 그 다음 서는 것, 걷기, 달리기 등 새로운 운동 기능의 발달을 하면서 영아 스스로 나는 잘할 수 있네 라고 하는 어떤 자신감을 갖게 되죠. 이러한 운동 능력은 또한 뇌와 신경계 그리고 근육 발달과 함께 일어나는데요. 영아의 두뇌 발달은 생후 어느 시기보다도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영아기는 두뇌 발달의 결정적인 시기라고 할 수 있고요. 따라서 이 시기에 잘 먹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잘 먹지 못하거나 어떤 다양한 원인들 때문에 영양 결핍이 일어났다면 두뇌 성장 발달을 저해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신체 발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인간의 성장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시기를 성장 급등기라고 명명하였었죠. 출생 후 1년 사이에 신체와 뇌의 성장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영아기를 흔히 제1 성장 급등기다라고 부르죠. 우리나라 신생아 출생을 할 경우에 출생되었을 경우에 보통 신장이 남아가 50.8cm 그리고 여아가 50.1cm 정도가 된답니다. 따라서 남아가 여아보다 조금 더 큰 편이죠. 그리고 영아기의 신장 발육을 하는 것도 남아가 여아보다는 조금 더 우세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장은 1년 후에 출생 시에 약 1.5배가 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후에는 그 성장 속도가 조금은 떨어져요. 다소 둔화되어서요. 생후 2년이 되면 성인 신장의 2분의 1인 대략 84cm 그리고 85cm 정도가 된답니다. 영아의 신장이 급등하는 현상은 주로 몸통 그리고 다리 부분에서 일어나고요. 따라서 출생 시의 신체 비율은 머리가 신장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4등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18개월경에는 머리가 신장의 5분의 1 점차 비율이 좋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또 출생 시의 체중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남아가 3.4kg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아는 3.3kg 정도 돼서요. 약간의 차이가 있죠. 그래도 신장과 마찬가지로 체중에 있어서도 남아가 여아보다는 약간 우세함을 알 수가 있네요. 체중은 1년 후에 출생 시에 약 3배가 되어서 남아는 9.8kg, 여아는 9.3kg 정도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처럼 영아기 초기에 체중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은 식욕 증가로 말미암아서 지방이 축적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1년이 지나면서부터 젖살이 빠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살이 단단해지고 체중의 증가 속도도 점차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생후 2년이 되면 체중이 13kg 정도, 출생 시의 약 4배 정도에 도달하게 되고요. 성인 체중의 대략 4분의 1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아이가 걸음마 시기가 되면 활동량이 엄청나게 증가해요. 그리고 돌아다니는 것, 그러니까 자신의 몸을 이용하고 움직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를 느끼고 또 매우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활동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 보면 많이 움직이다 보면 지방이 축적되지 않고 그것 대신에 근육과 골격 형상에 훨씬 더 연령이 많이 소모되겠죠. 그러면서 체중이 증가하게 되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걸음마 시기가 돼서 활동이 늘어나고 그 활동량 증가와 더불어서 지방은 빠지고 근육과 골격 형상에 훨씬 더 많은 연령이 소모되면서 체중이 증가하게 되는 현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뼈에 관해서 한번 볼게요. 연골이 많은 그 두개골이죠. 그런데 이 두개골은 아직 형성이 되지 않았어요. 완전히요. 그래서 뼈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단단해져서 우리는 이것을 경골화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뼈가 그렇게 단단하지 않은 상태이다라고 하는데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뼈가 점점 단단해진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뼈가 점점점 단단해지는 뼈의 경골화는 태내기에서 시작이 되어서요. 청년기까지 지속이 됩니다. 또 신생아의 뼈는 성인의 뼈와 비교해 봤을 때 물과 흰자질 같은 성분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서 광물질은 또 적대요. 따라서 신생아의 뼈는 굉장히 부드럽다, 성인에 비해서. 그리고 몸이 훨씬 더 유연하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다른 뼈와 마찬가지로 두골도 그러니까 머리뼈도 굉장히 단단하지 않아요. 부드럽기 때문에 신생아가 한쪽으로만 누워 있으면 어른들이 이쪽으로 돌려라, 저쪽으로 돌려라, 머리 모양이 미워진다, 뭐 이런 이야기들 우리 주변에서 많이 들었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두골의 모양은 점차 나이가 들면서 점차 정상적인 모습을 찾기 때문입니다. 또 신생아의 두골 중 경골화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우리가 천문이라고 부르는데요. 숨구멍이라고 어른들이 많이 말하시는 거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원래는 숫구멍인데 또 전문적인 용어로는 천문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영아기에 두개골이 성장하면서 점차 이것이 닫히게 돼요. 근데 그 전에는 이렇게 아이 누워 있는 모습 보면 숨을 쉬면 거기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 들렸다 내렸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점차 더 딱딱해지는 거죠. 그래서 생후 18개월경이 되면 이 천문이 모두 닫혀서 머리 전체가 단단한 뼈로 덮이게 됩니다. 또 손뼈는 1세경에 경화가 되기는 되고요. 다리의 뼈 발달에 비해서는 이 손뼈 발달이 조금 느리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성장하면서 손목, 그리고 무릎, 다리뼈의 수가 이제 점차 증가하는데 손목과 손목뼈의 수는 1세경에는 3개가 된다고 해요. 그런데 청소년기 말에는 25개, 성인기에는 28개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또 태아기에
이제 이미 형성된 치아가 아이들한테 자리 잡고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출생 시에는 잇몸 속에서 20개의 유치 그리고 여러 개의 영구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유치는 대개 4 내지 12개월 경에 처음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나오는 거에 따라서 굉장히 개인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미 아이가 이가 보이는 상태로 태어나는 아이도 있고요. 늦게 17개월이 되어서야 이를 보이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차이가 굉장히 좀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를 살펴보면 6 내지 8개월 경에 아랫니 2개가 대부분 먼저 나온대요. 그리고 약 2개월 간격으로 가운데 윗니 2개, 그리고 양쪽 간니, 첫 번째 어금니, 송금니, 두 번째 어금니, 각각 위와 아래로 2개씩 나오는 게 보통의 경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첫 번째 어금니, 송곳니, 그리고 두 번째 어금니가 각각 위와 아래에서 2개씩 나오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유치가 나오는 순서가 불규칙하고 또 아랫니보다 윗니가 먼저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또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얼굴 형태에 영향을 좀 미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영구치가 좀 돌출되게 나오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일반적인 그 어떤 순서 같은 것들이 있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가운데 아랫니 2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 또 간격을 두고 윗니 2개가 나오고, 또 간니가 나오고, 어금니, 송곳니, 두 번째 어금니,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보통의 순서이지만 개인마다 차이가 굉장히 좀 있을 수가 있고, 만약에 순서가 좀 바뀌는 경우가 있거나 또는 아랫니보다 윗니가 먼저 나오는 경우에 턱의 위치가 좀 바뀌어서 얼굴에 그 아랫분 형태에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영구치가 좀 미흡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치선 밖으로 나오는 거 밉게 나온다 뭐라고 하는 부분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유치는 크기가 작고 조직이 연해요. 따라서 뿌리가 깊게 박히는 게 아니라 얇게 박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영구치로 바뀌기 전에 충치가 굉장히 일어나기 쉽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의 생각을 어디까지 연결시켜야 되겠죠? 영구치 때 충치가 되기 쉬우니 아이의 치카치카를 굉장히 신경 써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세경에 20개의 유치가 모두 나와서 성인이 먹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치아가 나오는 순서는 개인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게 만약에 순서가 많이 바뀌거나 하는 경우에는 얼굴 모양과 그 다음에 치열 부분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알아볼 수가 있고, 대부분 경우는 6 내지 8개월 경에 가운데 아랫니 2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 2개월 정도 간격을 두고 가운데 윗니 2개, 그리고 간니, 첫 번째 어금니, 송곳니, 두 번째 어금니가 각각 2개씩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다 까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영아의 신체 발달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살펴보았어요. 영아의 신체 발달에서는 우리가 지금 첫 번째로 아이가 제일 중요한 개념은 신체적으로 굉장히 급격한 속도로 성장이 이루어지는 성장 급등기이다 라고 하는 부분 중요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출생 시의 표준 신장 그리고 어떤 체중 같은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남아가 여아보다는 조금 우세한 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아이의 활동량이 증가하면서 젖살이 빠지고 살이 단단해지고 체중의 증가 속도가 점차 감소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뼈 같은 경우에는 두개골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단단해지는 경골화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 특히 두골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는 그 첫문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열려 있지만 두개골이 성장하면서 점차 닫히게 되고 18개월 경에는 이 부분이 모두 닫히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치아에 있어서 개인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인 형태로서 살펴보면 6 내지 8개월 경에 아랫니 두 개가 먼저 나오고 간격을 두고 윗니, 가운데 윗니, 그리고 양쪽 간니, 첫 번째 어금니, 송금니, 뭐 이런 송곳니, 그리고 두 번째 어금니 순서로 대부분 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이 부분 한번 살펴볼까요? 영아, 수영, 신체 발달, 맹신은 근무해야 한다. 아이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아이가 그 수영을 하는 어떤 CF 증이 예전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아주 굉장히 어린 아이가 물속에서 자연스럽게 CF하는 부분이 있었고, 또 유아 수영이라고 하는 것이, 유아 그리고 영아 수영이라고 하는 것이 아이의 신체 발달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널리 퍼지게 됐었죠. 자, 그런데 수영이 아이의 신체적, 정서적 발달에 좋다는 것 때문에 모든 면에서 좋을 거라고 하는 무조건적인 믿음은 삼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아이 발달 정도, 그리고 아이의 컨디션 정도가 그 수영을 하기에 적합한지 반드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뭐 신체 정서 발달을 목표 삼아서 강제로 수영을 시키는 것보다 아이의 어떤 상태 부분을 좀 더 고려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기사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파트에서는 운동 발달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